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 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오늘 반등이 쭉쭉 뻗어가면 좋을 텐데 이 갭으로 뜬 게 오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예, 뜨니까 바로 이제 머리를 얻어맞고 밀렸는데 그래도 이제 20일선과 이격을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 일단 이 급락의 영역을 벗어났으니까 설사 뭐 저점을 깬다 하더라도 이제 진짜 건드리면 줄줄 흘러내리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서 이전에 비해서는 시장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둘러싼 많은 악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다 기세 싸움이라서 일단 여기를 찍고 반등을 했고 이렇게 진정이 되면 반대 매매 공포나 아니면 실제로 반대 매매를 당해서 시장에 투매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그럼 관망하던 쪽에서 이제 들어오고 매도가 없어지니까 매수 매도의 어떤 균형을 봤을 때는 매수가 매도를 이기는 형태.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고 이 시장이 이 기세라는 결국은 기세인데 지수가 내려올수록 뭐 여기서 톤을 내려봤자 얼마나 내리겠어. 그리고 저는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이다라고 보는 게 예, 우리 기억 속에 이게 아주 선명합니다. 이게 한 10년 전이면 모르겠지만 불과 2년 전에 이런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폭락이 나오고 나서 폭락 때 샀던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봤습니다. 이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렇게 밀린다? 대기 매수세가 이 당시보다 훨씬 많습니다. 고객 예탁금도 그렇고 CMA 잔고도 그렇고 그럼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미 다 걷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뭐 끼케야 한 2000선 정도가 최대 한계이지 않을까 하락에. 네,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가격 조정을 받으면 기간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V자로 올라가는 이런 경우는 유동성을 보더라도 가능성이 희박하고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을 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이제 돌아서는 흐름.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제 사 나가야 되는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떨어지면 더 사고 난 100원에 살려고 했는데 90원이다. 그러면서 사실은 더 사야 될 동기가 뚜렷해지니까 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반격이 시작됐다. 더 이상 이제 내리는 거에 대한 기세라는 거. 많이 올랐으니까 이 당시에는 하락에 대한 어떤 취약성이 있는 반면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팔 사람들 다 팔고 반대 매매 말고는 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 사람은 늘어나 있고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도 주가에 신경을 쓰겠다,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은 이제 많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시장이 안정이 된다라는 부분이 이게 개별 종목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일단 개별 종목 중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들은 조금 빨리 회복을 할 것이고 관심을 늦게 받는 종목들은 또 늦게 회복을 할 것인데 결국은 이 개하고 주인하고의 관계처럼 사람이 걸어가면 개가 앞서거니 아니면 뒤에 따라가거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결국은 주인을 따라가는 건데 이 주인이 기업의 가치인 거고 요게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가치하고 또 동떨어진 흐름을 보이겠지만 결국은 가치에 수렴한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내고 있고 저평가되어 있고 이런 종목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웬만한 부분들은 많이 회복을 할 겁니다. 해결을 해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 연준 관련해서 이제 예측을 하고 연준이 뺨을 때리고 다시 연준이 이제 친절해질 것이다. 또 뺨을 때리고 연준하고 헤어졌는데 헤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이제 실수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요 구도입니다. 이 공급의 문제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연준은 이 공급을 당장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수요를 억제를 해서 이 물가 상승을 막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수요 억제를 하면서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공급이 채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공급망이 줄었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수요를 억제하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되고 여기서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공급이 늘어나서 물가가 안정이 되는 이 구조로 가게 되는데, 그럼 지금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3월에 했고 이제 9월 지표가 나오는데 9월 지표가 3월 금리 인상을 한 거에 대한 어떤 아주 진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후에 금리 인상 효과가 반영이 되는데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다.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면 그 이후로 계속 금리를 올려왔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는 정말로 헤어지긴 했지만 또 금리를 올리고 또 금리를 올리고 이런 부분에서 엄격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 3월에는 첫 금리 인상이니까. 그러면 최근에 이제 크게 올렸던 게 이제 9월이니까 내년 3월 정도. 내년 3월 정도 가면 이제 금리 인상의 효과가 제대로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속 금리 인상 효과가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 강도도 강해질 텐데. 왜냐면 금리 이때만 해도 뭐 0.25 올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0.75% 올려가지고 누적으로는 3.5%에 달합니다. 3.25%. 네, 그리고 한 번 더 올리면 이제 4%가 될 텐데 거기서 이제 효과가 나오기 전에 이거를 올렸다가 경기 침체 얻어맞고 완전 큰일 나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신중론, 9월에 효과가 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신중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연준도 실제로 속도 조절할 것이고 이게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추가 하락을 하지 않게 되는 동기가 될 것이다. 추가 하락을 하지 않는. 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공급을 늘리려면 결국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100개 생산하는데 지금 200개가 필요해. 그럼 100개를 플러스 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4%, 5% 회사에 돈이 없어. 어떻게 증설을 합니까? 5%의 이자에 증설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모험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해가지고 이 투자를 자극해서 공급을 더 촉진을 시키는 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 수요로 봤을 때 연준은 공급을 당장 늘릴 수는 없으니까 이 수요를 억제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 이 수요도 같이 늘리는 결국은 이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건 없지만 예측 미래의 영역이기 때문에 장담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본다면 시장은 코로나19에 떨어졌고 상승했고 지금 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요 기간 조정 1년 정도 보고 그 이후에는 안정된 물가 그리고 공급망에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분리가 되면서 이제 그 경쟁 격화라는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사실 경쟁이라는 요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치명적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이유도 북한도 아니고 뭐 낙후된 금융 제도도 아닙니다. 중국하고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할 것인데 정부가 주도해서 각종 혜택을 주는 중국 기업들하고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 것이냐. 중국 정부 토지 공짜로 주고 지방 정부가 한 40% 정도 지분 투자를 해서 돈 다 빌려주고 저리 거의 공짜로 다 빌려주고 공장 짓는데 얼마 들지도 않고 설비 정책 자금 묻어가지고 거의 공짜로 지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비 투자해가지고 경쟁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공급망이 이제 중국 러시아가 공급망에서 배제가 된다면 그 부분이 앞으로 한국 증시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가 지금 고령화가 심하게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도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에서 한 30% 정도의 남성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안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 병신 취급을 했으니까. 그래서 기형적으로 모두 결혼을 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했고 이제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실제로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도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거치고 나면 이제 또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경쟁이 줄어드니까 또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고령화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이고 이래서 그리고 이민이나 이런 걸로 또 보충을 할 것이고 뭐 이렇게 된다고 본다면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한 1년 정도 꾸준히 사 나가다 보면 아주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에 이제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고 나온 반응치고는 조금 미약합니다. 근데 중심선에서 이제 밀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이재용 부회장이 배당 확대든 뭐든 이제 합법적인 선에서 주가를 살릴 만한 방법을 찾아보자.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건 너무 많은 개인 주주가 있더라. 600만 명 이상입니다. 600만 명 정도 되는 개인 주주가 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안 팔고 가만히 있어서 조금만 사도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라고 보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과거에 지독하게 안 오르는 종목 두 개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SK 하이닉스였는데 이 두 종목은 30만 명, 개인 주주 30만 명이니까 안 움직입니다. 근데 600만 명이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움직입니까? 600만 명이 한창 들어오는 이 시점에는 요 시점에는 이제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큰 종목이 이런 상승을 보이는 아주 기형적인 현상을 보여줬지만 그 뒤로는 이제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요 600만 명이나 되는 주주들이 본전만 되면 팔고 아니면 그냥 조금만 남아도 팔고 요런 이제 단타성 매물화가 되면서 주가를 올리려면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졌고 삼성전자 덩치를 감안했을 때 국내 주식시장의 유동성으로 이거를 유동성만으로 밀어 올린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삼성전자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해버리면 됩니다. 이 사람들 걸 사서 다시 시장에 안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할 만한 그래서 코스피도 같이 들어 올릴 만한 그런 재료가 되고 만약에 배당을 확대한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배당 확대하면 외국인 다 가져가니까. 그리고 외국인이 49%니까 그리고 오너 일가가 한 21% 정도 되니까 한 70% 되는 돈이 그냥 증발을 하고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것도 어쨌든 시장에 그만큼이 매수가 되지는 않을 거고 그럼 배당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만한 요인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을 한다. 한 10조 원치만 사줘도 개인 투자자들을 뭐 최소 한 50만 명 이상은 내보내게 될 겁니다. 그만큼 해도 가벼워지니까. 그래서 자사주 매입 쪽으로 가게 된다면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한 7만 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배당 확대로 간다. 큰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반응이 조금 좋았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한 번만 더 50만 원 넘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이번에는 안 놓쳐야지.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안 놓쳐가지고 선물 매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110조 정도 됩니다. 이걸 유지할 만한 어떤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LG 그룹에서 LG 화학이 지금 81.84%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안 풀려서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 사주가 3.48%가 있는데 이것도 올해 말까지는 안 풀리기 때문에 요 84%가 넘는 주식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외국인이 최소한 지수 패시브 자금의 어떤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최소한의 비중은 담아야 되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리고 국내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는 담아야 될 것이고 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겨우겨우 이게 주가가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물량이 풀리는 게. 이게 815만 주입니다. 근데 하루 거래량을 보면 많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 카카오뱅크나 이런 우리 사주 사가지고 진짜 떡 사발이 났다라고 표현하는 예, 완전히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직원들이 물량을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예, 그러면 최소 물량이 안 나오려면 30만 원을 가야 되니까.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말까지 해서 길어야 3달인데 요번에 만약에 50만 원 넘어오면 진짜 매도 꼭 해야 되겠다.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현대모비스. 예, 현대모비스가 장중에 상승폭이 컸다가 밀렸는데 어쨌든 단기 낙폭에 대한 어떤 반발이고 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고 이 자동차가 분위기 잘 타고 판매량 늘고 그러다가 이제 전기차 예,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판매량이 급감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주가 타격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재고가 늘어나지 않는 업종은 자동차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앞으로 숫자가 나오는 업종이 자동차 부품일 것이다. 예, 요 정도로 이제 압축을 해서 봐야 됩니다. 압축을 해서 보고 요 과정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근데 자동차가 또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고 그중에서 현대모비스가 제일 또 이 단순히 자동차가 팔리고 판매량이 늘고 한 3년 정도 유지가 되면 AS 부품용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숫자를 잘 만들어낼 것이다. 뭐 요런 관점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주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지금 급락을 하려다가 이제 돌려 세웠습니다. 예, 시장 대비해서 좋고 요 당시에는 이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예, 과매도가 나왔고 지금 안정이 된 상태고 그러면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방향을 이렇게 잡을지 아니면 이렇게 잡을지 모릅니다. 근데 정황상 방향은 상승으로 잡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을 거고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으면서 네, 그리고 저평가 상태가 심하고 시장 내린다고 따라 내렸으니까 네, 방향이 이쪽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근데 또 시장이 이렇게 뭐 빨래 출전은 감아 올리는 게 아니라 예, 찔끔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뭐 특정 종목이 이제 따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금융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유지를 하시는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또 너무 뻔한 종목들은 실제로 움직임이 좋지가 않고 제가 그때 금융 지주사들, 은행주들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면서 제주은행만 저평가가 아니다. 근데 항상 보면 이런 개떡 같은 종목들이 잘 올라가더라. 실제로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가 좋기는 한데 뭐 큰 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시장이 회복되는 만큼의 이익 그리고 배당 수익 뭐 이 정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예, 한 20% 정도 목표 수익을 갖고 가면 예,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또 빠진 종목들도 많은데 대한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신탁을 해놨고 예, 그래서 그게 어떤 수급에서 한 축으로 작용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도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평가돼서 팔만한 이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 와중에도 1분기, 2분기 실적이 준수했고 예, 그래서 주가가 뭐 곡물 가격 변동에서 또 수혜를 본 부분도 있을 거고 주가가 이렇게 내릴 만한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상속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더 이상 이제 주가를 방치할 이유가 없는 예, 그런 상태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 대한제분이 지금 저점을 최근에 이탈을 하긴 했는데 지수도 같이 이탈을 했고 지수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같이 좋아질 거고 예, 실적은 계속 준수하게 나오고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예,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나 이런 부분들 다른 종목에 이런 매물 때면 한참 걸리는데 소화할 때까지 대한제분은 그렇게 올라가기만 하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적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 반응이 있었던 종목들은 대체로 좀 전망이 좋은 그런 상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예, 네이버도 예, 네이버도 이제 급락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7% 정도 빠졌는데 지금 해외 플랫폼 업체들에 비해서 고평가다. 예, 맞습니다. 고평가니까. 근데 네이버가 뭐 독보적으로 뭐 갖고 있는 게 있느냐? 검색 시장에서 구글한테 지금 밀렸고, 모바일은 카카오한테 따였고, 그 인터넷에서는 쇼핑 말고는 문제가 그렇게 어느 정도 입지를 다져놓은 게 없는데, 쇼핑마저도 지금 쿠팡한테 밀리고 있다. 근데 세계적인 플랫폼 업체들하고 비교하면 네이버가 고평가니까 당연히 까여야 되지 않냐라는 논리. 여기다가 해외 플랫폼 업체를 인수했는데 지금 플랫폼에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너무 고점에 잡았습니다. 호구 잡혔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고, 여기에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는 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이버 지분을 50%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까일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플랫폼 업체로서의 매력이 떨어지니까 네이버를 팔고 뭐 구글을 산다든지, 네이버를 팔고 페이스북을 산다든지, 이렇게 이제 뭐 물론 구글은 알파로 바뀌었고 알파벳으로 바뀌었고 그 뭐지 페이스북은 메타로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이걸 팔고 다른 걸 사는 게 교차 매매 측면에서도 좋다라고 하니까 한동안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주가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한 투자자들이 또 붕괴가 될 것이고, 이러다 보면 이제 15만 원 아래로 가야 하락이 멈출 때 단기 반등이라도 노려서 들어간다, 이런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 중에서 예, 넥센 타이어가 최근에 반응이 좋았는데 예, 조금 눈여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한창 안정적인 수익을 내다가 2020년부터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적자를 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약세인 상태인데, 뭐 요 변동성 범위 하단 기준으로 해서 더 내려오면 앞으로 이제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타이어의 마모가, 전기차가 무겁기 때문에 타이어 마모가 빨리 되고 거기에 따른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예.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금호 타이어가 어쨌든 타격을 받고 경쟁이 조금 완화되는 구조고 수혜를 받는 구조다. 그리고 저평가된 상태다. 그리고 지금 적자는 내년이 되면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요런 관점에서 본다면 넥센 타이어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좋은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화학 같은 경우는 나프타가 역마진이 날 정도로 지금 업황이 좋지가 않고, 반도체도 재고가 쌓이고 있고, 그 외에 에너지 관련주들, 뭐 기타 관련주들 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자동차만 지금 업황이 좋고 재고 부담이 없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까지 그 관심이 이어진다라고 보면, 그러면 이제 이런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저평가되고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최근에 괜찮았던 종목들이 관심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영신금속. 영신금속도 뭐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는데 지금 흐름 자체는 시장 대비해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선방하고 있고 어느 정도 또 바닥을 다지고 있고 잘 버티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 공장도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선제적으로 이제 자동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로 되어 있고 이 공장도 그런 형태로 갈 거고, 그리고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평가도 괜찮아질 거고,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거의 없고 이제 영신금속밖에 안 남았다. 근데 영신금속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공장이 전기차 전용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연구 개발이 어쨌든 우연적이든 뭐든 이루어져서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굉장히 전도유망한 상태에서 당장은 근데 티가 안 납니다. 당장 오늘 내일 회사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푹 올라가고 이런 거는 이제 뭐 에너지를 응집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근데 분명한 건 이제 경쟁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전기차 비중이 늘어날수록 더 괜찮아질 거고 그리고 자동차 섹터 내에서 전기차하고 엮인 종목들은 다 한 번씩 이렇게 반응이 있었는데 얘는 반응이 없었고 그럼 한 번쯤 반응이 있지 않을까. 요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관심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이걸 뭐 한 너무 많이 사면 또 대응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적당하게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전기차랑 엮인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안 갔으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유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노레이를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물량이 잠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좋은 종목들은 주주들이 굳이 매매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언젠가 올라갈 거니까 매매를 할 이유가 없고 매매할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에 따라서 뭐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를 때는 그냥 매매 이유가 없는 투자자들하고 다른 오르니까 들어오는 그런 그 표현을 하자면 쭉정이 같은 주주들이 들어오는 거고 또 내리면 이 쭉정이들이 걸러지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길게 시간 가면 또 거기서 인내심이 소진한 투자자들이 빠지는 거고 이러다 보면 이제 진짜 알곡 같은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쉽게 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오르는 계기는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시장이 살아나거나 아니면 뭐 다른 투자가 들어오거나 등등의 어떤 변수인데 그 반대되는 경우는 생각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도 굉장히 저렴하고 사실 뭐 연간 지금 기세로 보면 연간 한 150억 정도 영업이익이 가능한데 매년 150억씩 찍어내는 그 현금 유동성이 들어오는 종목의 주가가 시장 때문에 내렸다. 이런 건 사실 기회의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보유하신 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나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런 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본전이 지금 10,000원인데 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분들은 반등하고 여기서 깔짝깔짝하면 못 견딥니다. 팔게 됩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안 팔려면 진짜 닫아놓고 안 보고 해야 되는데 이미 힘들어 죽겠다는 분들은 안 보고 닫아놓고 신경 안 쓰고 이게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인내심을 계속 소진을 하니까. 이런 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힘들고 지루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다 이런 분들은 본전 오면 다 던지셨는데 혹시라도 내가 던지니까 또 푹 빠지네? 이러면 이제 단가가 달라지니까 10,000원에 갖고 있어서 마음고생했지만 한 8,000원에 갖고 있다. 무슨 마음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때는 또 다시 잡으시면 되고 그런 기회가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주 구성이 더 단단해지고 회사는 계속 실적을 내면서 가치가 숫자가 더 더해지고 이런 시점이 되는데 시장이 이제 나빴다가 좋아지면 그게 이제 3박자가 맞으면서 시세가 대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평가를 받고 싶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응을 하고 싶은 거지 그 외에는 뭐 사실 대응을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투자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 그런 거 싫어라고 하시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실 필요 없고 저는 저대로 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방식대로 하시는 거고 그렇게 이 다양성이 또 존재를 하면서 주가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